자, 야당에서는요, 김종인 대표가 공적 1호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일단, 국민의당이요,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이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텐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비슷한 길을 걸으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김종인 대표는 처벌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폭력으로는 변화된 다당의 정치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친노와 김종인계 등 여러 갱파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말하는 너나 잘해 그런 말이 생각난다. 제발 더민주나 잘하시지 우리 땅 걱정하지 말라. 네, 국민의당이 뭐 이렇게 심하게 반발한 이유, 바로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 곧 불화가 생길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죠. 안철수 대표를 바로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그룹은 남고 아마 나머지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또 더민주를 합류할 것이다. 곧 불화가 생길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바로 오늘 국민의당의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다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SNS에 올린 글인데 된대요. 그 네 분이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얘들 말에 그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서 이영애 씨의 대사이기도 한데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더민주나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대표 추대를 놓고도 지금 친노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내부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반격에 나선 겁니다. 천살차장.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발끈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당권을 노리는 진영에서는 발끈했는데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있네요. 안철수 대표의 꿈은 일단 뭐 대선에 가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주자로서 이제 김종인 대표의 공격에 일희일비하고 바로 받아치는 모습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3인방들이 대신 공격을 해주고 본인은 다른 행보를 통해서 좀 더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겠다. 이런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어제 곧 분화될 거다라는 말 때문에 그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대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칭송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젠 돌아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잘했으니 전당대회에서 합의 추대해주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태도고, 물론 그분이 들어와서 공을 세운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당이 수습되는 단계였고 그분이 아니었어도 저는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 도전하십니까, 당대표?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천도 되고 해서 무념무상 무욕의 심정으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청래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는데요. 아주 비판적으로 돌아섰군요.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님 환영합니다 했는데 이제 네. 다 선거도 끝나고 나니까 바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또 맹비난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지금 처음에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당시만 해도 아니 그 정청래 의원이 왜 김종인 대표에 대해 이렇게 환영 인사를 내보냈을까? 다들 좀 갸우뚱했는데 네. 공천을 앞두고 뭔가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공천 컷오프 됐고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합의 추대해준다면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 공격에 나선 겁니다. 요 데모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을 때 정청래 의원이 이제 환호하고 환영을 한 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보다는 현재, 또 현재보다는 미래에 김 박사님의 가치가 빛나시길 바란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그 트위터한 걸 볼까요? 자, 이분이 왜 우리 당을 이끌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얘기를 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당대표 자격을 논하면서요.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심사 시 부정부패 비리 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데 하물며 이분은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거죠.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비리 혐의로 돈을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대표 자격 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본인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 비판을 네. 처음에 영입할 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이때만 해도 공천 직전이라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대표한테 아주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옆에서 신을 많이 내고 흥을 내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주 뒤에 정청래 의원이 내놓은 평가는 이 사람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저런 거를 사면 국민들이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이제 친노, 베타, 이 개파, 이 폐쇄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런 것들. 또 말을 쉽게 바꾸고 또 말을 너무 그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건데 정청래 의원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건 한 달 반쯤 전 일요일 오후, 그러니까 선거 로고송 영상 촬영을 위해서 다 모였을 텐데, 자, 나는 우리 당대표 김종인은 인간 김종인은 미워도 당대표 김종인은 미워하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선이 지났고 이제는 당대표를 뽑는 권력 투쟁의 시점이 왔습니다. 자, 저 장면 굉장히 오래전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역시 김종인 대표를 압박하는 것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복귀인데, 손소 변호사. 네. 이해찬 의원이 복당 원서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였는데요.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냈습니다. 또 복당 원서와 함께 또 냈던 것이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무소속인 이해찬 당선인을 지원했던 그런 네. 세종시 의원 등 당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철회 요청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네. 복당이 어떻게 될지, 또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네. 야권 내부에서의 어떤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당하면요. 선언했잖아요. 이해찬 의원이. 나 당에 돌아가면 이제 김종인 대표한테 나 공천 안 준 거 사과를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역시 당내 당권 경쟁이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는 사과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네.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당원 단계대로 따르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르면 탈당 1년이 넘어가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는데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기가 달리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친노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당 가능성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이번 코너에서 나눠드린 것은 이제 김종인 대표를 겨냥하는 각 방향에서의 공격이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평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